열역학 2법칙 열기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번은 Q1에 열을 가해주고 외부에 W만큼의 일을 하고 Q2만큼의 열량이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열 효율이 0.2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의 차이, 즉 이제 W는 열 효율은 다시 말해서 Q1분의 W로 쓸 수가 있는데 얘가 0.2가 되는 거죠. W는 다시 Q1-Q2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써주게 되면 1-Q1분의 Q2가 0.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를 양변을 Q1으로 곱해주게 되면 Q1-Q2가 0.2의 Q1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을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효율은 1-Q1분의 Q2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작게 되면 열 효율은 커지게 되겠죠. 얘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Q2가 0이 되는 열기관은 열역학 2법칙에 따라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은 86번입니다. 얘는 이제 5Q만큼의 열을 받고 그 다음에 Q만큼의 일을 했으면 빠져나가는 건 4Q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열 효율은 5Q분의 Q는 0.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87번입니다. 얘도 지금 Q1의 일을 받고 Q2를 배출한 다음에 W만큼의 일을 해주고 있는 과정이죠. 기억은 먼저 맞겠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열 효율은 1-Q1분의 Q2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게 되면 이 전체의 값이 작아지게 되죠. 따라서 열 효율은 작아집니다. 얘는 지금 해설지에 오류가 있는데 얘는 틀린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Q1이 모두 열로 전환되는 건 열역학 2법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은 88번입니다. 5Q, 그 다음에 3Q이기 때문에 W는 2Q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은 맞겠고, 열 효율을 계산하려면 5Q분의 2Q가 되겠죠. 얘는 0.4가 되겠습니다. 얘는 틀리고, 그 다음에 고온에서 저온으로 저절로 이동하는 현상이 열역학 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되겠죠. 그 다음은 89번입니다. 얘도 QA만큼의 열을 받고 QB를 방출을 하고 W만큼으로 일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 열기관에서 열원 A가 항상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QA분의 QB가 열 효율이기 때문에 얘가 크게 되면 열 효율은 작아지게 됩니다. D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QB가 0이면 열역학 2법칙에 위배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은 90번입니다. 얘도 QH만큼의 열을 받고 그 다음에 QL만큼으로 배출을 한다면 3Q만큼의 일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바로 보면 얘가 10Q만큼의 열을 받으면 열 효율은 10Q분의 3Q가 될 테니까 0.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도 아까 몇 번 봤듯이 얘가 클수록 열기관의 열 효율은 작아지게 됩니다. 얘는 틀렸고요. 얘도 해설지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얘도 틀린 선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0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겠죠. 열역학체 2법칙에 어긋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1번입니다. 지금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등온 과정에서 200줄만큼의 열을 받고 그 다음에 열기관의 열 효율이 0.3이라고 정보가 나와 있죠. 그리고 B에서 C 과정은 열 출입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D에서 A 과정도 열 출입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열 효율이 0.3이기 때문에 전체 받은 열량분의 한 1의 B가 이제 0.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얘가 외부에 한 1을 구해주게 되려면 0.3에다 200을 곱해주면 얘는 60줄이 되겠죠. 얘는 이제 이만큼의 그래프의 부피가 60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200줄만큼의 열을 받고 외부에 60줄만큼의 일을 했으면 지금 D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140줄만큼의 에너지가 빠지게 돼야겠죠. 먼저 기억부터 보면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60줄이 되고 방출한 열량은 140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지금 단열 과정이죠. 그 다음 DA 과정에서도 단열 과정이 되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제 A랑 B는 온도가 같고 그 다음에 D랑 C도 온도가 같기 때문에 B랑 C로 갈 때,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갈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외부의 한일의 합이 모두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B에서 C로 가는 과정과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각각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도 같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받은 외부에서 받거나 외부의 한 일의 크기도 모두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92번입니다. 얘는 지금 첫 번째 열기관은 3Q만큼의 1을 받고 2Q를 뱉었으니까 W는 Q가 되겠죠. 얘도 2Q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열 효율이 A랑 B가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지금 얘가 열 효율이 3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도 열 효율을 3분의 1로 맞춰주려면 얘는 6Q만큼의 열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빠져나가는 열은 4Q가 되겠네요. 먼저 기억부터 보면 A의 열 효율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QH는 6Q가 되겠죠. 그 다음에 QL은 4Q만큼의 열을 배출해야 되니까 얘는 W보다 크겠습니다. 왜냐면 W는 그냥 Q가 되니까 4Q는 Q보다 크게 되겠죠.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은 93번입니다. 지금 얘도 바로 보게 되면 W는 3Q인 걸 바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등온 과정이고, 그 다음에 B에서 C, 그 다음에 D에서 A는 단열 과정이 되겠죠. 얘도 열 출입이 모두 0인 과정이 되고, 그러면 얘는 A에서 B까지 10Q만큼의 1을 받고, C에서 D로 갈 때는 7Q만큼의 열을 뱉어서 이 W가 3Q가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W는 3Q 맞겠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은 7Q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론 기관의 열 효율은 받은 열량 10Q분의 W가 되겠죠. 그러니까 7Q가 아니라 10Q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4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다 읽어보면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열 출입이 0,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도 열 출입이 0이고,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5Q만큼의 열을 받고 3Q만큼의 열을 배출을 했으면 이 부피는 2Q가 되겠죠. 열 효율을 계산을 하려면 5Q분의 2Q가 될 테니까 얘는 0.4로 계산이 되겠네요. A, B, 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5Q에서 3Q를 빼준 2Q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체 내부 에너지가 A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D에서 A로 갈 때는 지금 단열 과정이고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습니다. 따라서 D것도 맞겠네요. A, B, 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 2Q인 게 아니라 지금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까지로만 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얘가 외부에 일을 해주는 과정이죠. 근데 지금 이 외부에 일을 해준 전체 과정에서 외부에서 일을 받는 전체 과정을 뺀 값이 2Q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A, B, 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자체는 2Q보다는 커야겠습니다. 왜냐면 이 A, B, C 과정에서 한 일에서 D에서 C로 가고 다시 D에서 A로 가는 과정을 빼야 2Q가 나오니까요. 따라서 디귿은 틀리겠네요. 니은이 틀리겠네요. 그 다음은 95번입니다. 먼저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플러스 200만큼의 열량을 받고 C에서 D로 갈 때는 마이너스 150만큼의 열량을 방출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단열, 다시 D에서 A로 갈 때는 단열 과정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부피는 50줄이 되겠네요. 그리고 열 효율을 계산을 해보면 200줄에서 50줄만큼의 외부에 일을 했기 때문에 얘는 비율을 따지게 되면 0.25가 되겠죠. 따라서 열기관의 열 효율은 0.2가 아니라 0.25가 되겠습니다. 얘도 해설지가 잘못 나와 있는데 해설지는 0.25로 되어 있어서 답이 맞다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건 0.2죠. 다릅니다. 그 다음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증가
체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B에서 C로 가는 과정, 그 다음 D에서 A로 가는 과정이 모두 단일 과정이니까 먼저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B에서 C로 갈 때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될 거고요. U1 플러스 W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갈 때 Q2는 델타 U2 플러스 W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W1, 이제 외부의 한 일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W1과 W2를 비교할 건데, 일단 모두 단일 과정이기 때문에 얘네가 0이죠. Q1과 Q2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1과 W2를 비교하려면 내부 에너지 B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지금 B에서 C로 갈 때 외부의 한 일에서 D에서 A로 갈 때 외부의 한 일을 빼줘야 50줄이 나오기 때문에 B에서 C로 갈 때가 D에서 A로 갈 때보다 항상 외부의 한 일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다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 96번입니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 그리고 등온 과정이 두 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등적 과정이 두 개가 나와 있네요. 보기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모두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되겠죠. 얘는 등적 팽창, 지금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외부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B에서 C,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 되겠죠.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증가를 하겠습니다. 당연하게. 그 다음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W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 일을 받은 걸 뺀 것이 W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이것의 차가 W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7번입니다. 지금 열기관이 0.4인 열기관이 나와 있고, 지금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등온 과정, 단열 과정 두 개가 나와 있네요. B에서 C로 갈 때는 열 출입이 0, D에서 A로 갈 때도 열 출입이 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색칠한 면적이 2라는 건 외부의 한 일의 이 제로만큼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이 효율이 0.4기 때문에 받은 열량에서 이 제로를 나눠준 값이 0.4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Q는 2분의 5 2제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열량을 받는 과정은 A에서 B로 가는 과정밖에 없기 때문에 2분의 5 2제로만큼의 열량을 받고, 그다음에 열량을 방출하는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는 2분의 3 2제로만큼 열량을 방출하게 되겠네요. 먼저 기억부터 보면 기체의 온도는 A가 D보다 당연히 높겠습니다. 이제 등온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수록 더 온도가 높은 그래프죠. 그 다음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한 일과 같지 않습니다. 흡수한 열량에서 C에서 D로 갈 때 방출한 열량을 빼줘야 이 제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2분의 3이 제로 맞게 구했네요. 98번입니다. 지금 A에서 C로 가는 과정과 B에서 D로 가는 과정이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 그 다음에 등적 과정이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A에서 C 과정과 C에서 D 과정에서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 얘는 등온 그래프를 따라서 감소하고 등온 그래프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이 0이 되는 과정이, A에서 B로 가는 과정,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지금 두 개의 등온 그래프를 따라서 지금 A랑 C라는 첫 번째 등온 그래프, 그 다음에 B랑 D라는 두 번째 등온 그래프로 똑같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모두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A에서 A랑 CA라고 가는 과정과 B에서 D로 가는 과정이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확인을 하려면 일단 먼저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지금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죠. 그 다음 B에서 D로 가는 과정도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피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A에서 C로 가는 과정이 B에서 D로 가는 과정보다 외부의 한일이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되죠. 따라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Q는 델타 U 플러스 W이기 때문에 이 W 값이 A에서 C가 더 크겠습니다. 따라서 흡수한 열량은 두 개가 같지 않겠죠.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열을 방출하겠습니다. 왜냐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를 하니까요. 그 다음은 99번입니다. X와 Y의 열 효율을 각각 구하는 문제고, 지금 얘를 보면은 예로식 하나를 쓸 수가 있고 예로식 하나를 쓸 수가 있죠. 즉 외부의 한일은 전체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을 빼주는 것이 외부의 한일이 되는 거고, 지금 Y도 15E0에서 3Q0를 빼준 것이 외부의 한일 W가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3배를 곱해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18Q0가 36의 E0가 되겠죠. 그래서 Q0는 이 2배의 E0가 되기 때문에 이제 W를 Q나 E0에 대해서 표현만 하면은 다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Q0가 이 E0를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 W는 3배의 E0가 나오고, 따라서 X는 3배의 E0로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얘는 9 E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를 이제 마지막으로 E0에 대해서만 표현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를 이 W가 3E0라는 정보를 여기 다시 넣어주겠습니다. Q가 2E0라는 게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바로 12E0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Y의 열 효율은 지금 흡수한 열량 15E0분의 9E0가 되고, X의 열 효율은 10E0분의 3E0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값을 나눠주게 되면 15분의 9 곱하기 10분의 3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로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100번입니다. 얘도 열 효율을 구해주는 문제고, 지금 B랑 C가 열 효율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나와 있죠. 먼저 A 열기관부터 보게 되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랑 똑같은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OQ만큼의 2를 받고 EQA만큼의 열량을 빼주면 얘가 W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랑 C에서도 그렇게 쓰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빈칸이 뚫어져 있고, 근데 지금 B랑 C가 열 효율이 동일합니다. 근데 받은 열량의 B가 5대 8이 되면 얘는 외부에 해준 1의 B도 5대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즉 얘의 값을 A라고 두게 되면 5대 A는 즉 열 효율의 B가 되겠죠. 얘는 8대 4.8의 W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를 구해주게 되면 8분의 5 곱하기 4.8의 W0니까 얘는 3W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했으면 이제 B에 대해서도 식을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5Q0에서 QA를 빼준 값이 3W0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양변을 빼주게 되면 QA는 2배 W0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제 모든 값들을 Q0도 그 다음에 QA도 W0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모든 값들을 다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면 QA가 1.5에 Q0냐가 나와 있는데, 얘를 구하려면 첫 번째 식에 W0 대신에 QA를 넣어주면 되겠죠. W0는 0.5의 QA이기 때문에 얘를 넣어주게 되면 5의 Q0가 2.5의 QA가 되죠. 따라서 2Q0가 QA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 W0는 2배의 Q0냐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찾아낸 것은 QA와 Q0의 비를 찾았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W0와 Q0에 대해서 비를 찾아주게 되려면 QA 대신에 이 Q0를 넣어주면 되겠죠. Q0는 W0가 되겠습니다. 니은도 틀리겠네요. 그 다음에 기억분의 니은이 3이냐고 나와 있는데, 얘는 구해주게 되면 얘도 열효율의 비를 구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열효율의 비를 구해주게 되려면 지금 이 문자 그대로 바로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억의 열효율은 OQ0만큼의 1을 받고, 그 다음에 W0만큼의 외부의 1을 하게 되죠. 얘가 기억이고, 니은은 OQ0만큼의 똑같은 1을 받고, 그 다음에 외부의 3W0만큼의 1을 하게 되죠. 이 비를 나눠주게 되면 3이 나오겠네요. 디귿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은 101번입니다. 지금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등원 과정, 그 다음 C에서 D로 가는 과정도 등원 과정, 그 다음에 등적 과정이 2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A에서 B로 갈 때 OQ만큼의 열량이 흡수가 되겠죠. 근데 지금 얘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OQ만큼의 일을 외부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B에서 C로 갈 때 3Q만큼의 열량을 방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얘는 외부에 한 일이 없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3Q가 되겠죠. 근데 C에서 D로 갈 때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고, 그 다음 다시 D에서 A로 갈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생기는데,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총합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D에서 A로 갈 때는 내부 에너지가 3Q만큼 증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에서 D로 갈 때는 Q만큼의 열량을 방출을 하는데, 얘는 외부의 한 일의 크기가 되겠죠. 이제 외부의 한 일의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 지금 A에서 B로 갈 때 5Q만큼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 또 외부의 Q만큼의 일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합은 4Q가 되겠습니다. 5Q-Q니까 얘는 4Q가 되겠죠.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B에서 C로 갈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갈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한 일도 B에서 C로 갈 때 D에서 A로 갈 때가 모두 동일하겠습니다. 이 모든 값들이 다 각각 동일하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C랑 A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얘는 등원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멀리 있는 A가 더 온도가 높겠습니다. 이것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에 102번입니다. 지금 다 읽어보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200줄의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는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이 없습니다. 그럼 200줄만큼의 열량을 받는데 얘는 모두 외부에 일을 하는데 쓰이는 거죠. 그리고 B랑 A, 그 다음에 C랑 D는 모두 등원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갈 때는 단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외부와의 열 출입이 0인 상태가 되는 거고, 외부와의 열 출입이 0인 상태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D에서 A로 갈 때 내부 에너지가 50줄만큼 얘는 지금 증가를 하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50줄만큼 증가하려면 B에서 C로 갈 때 여기서 50줄만큼 빠져야겠습니다. 결국 이 한 사이클에서 내부 에너지의 증감은 다 더해서 0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D는 마이너스 50줄이 되겠죠.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열 효율이 0.25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받은 열량 200줄에 대해서 열 효율이 0.25면 얘는 외부의 한 일의 크기가 50줄이 되겠죠. 그러면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150줄만큼의 열량을 방출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은 50줄 맞고요.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얘는 여러 번 봤었죠. 방금 전 문제도 있었던
보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하는 연량은 150줄 맞네요. 그 다음은 103번입니다. 얘는 한 번에 열순환 과정에서 EQ만큼의 외부의 일을 해주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이 지금 그래프로 표로 나와 있습니다. 네, 보니까 B에서 C, D에서 A로 가는 과정이 방출하는 열량이 없다는 것은 얘는 단열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Q만큼의 열량을 받아서 2Q만큼의 외부의 일을 해주려면 기억은 마이너스 4Q가 되어야겠습니다.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4Q가 되겠고요.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가 당연히 내려가겠죠. 단열 과정이니까 외부 일을 했으면 내부 에너지는 내려가겠습니다. 열 효율은 6Q만큼에서 2Q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104번입니다. 스털링 엔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지금 A에서 B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모두 부피가 변하지 않는 등척 과정, 그 다음에 이 B에서 C로 가는 과정, 그 다음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온도가 변하지 않는 등온 과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한율과 같지 않습니다. 얘가 흡수한 열량에서 그 다음 D에서 A로 갈 때 받은 열량을 빼줘야 이 S라는 부피만큼의 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먼저 틀리겠네요. 기체의 온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A랑 B 과정과 그다음 C랑 D 과정에서 이제 모두 등온 그래프를 따라서 온도가 동일하게 떨어지고 증가하기 때문에 이 온도 변화량의 크기는 두 개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S, 이 그래프의 면적이 되겠죠.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5번입니다. 얘는 5Q만큼의 열을 받고 W를 방출을 했고, 그 다음에 열 효율이 0.4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W는 EQ인 것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고, EQ만큼의 일을 했으면 방출하는 열량은 3Q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에서 B 과정은 등온 과정 2개, 그 다음 단열 과정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얘도 B에서 C로 갈 때, D에서 A로 갈 때 열량의 출입은 0이고, 그 다음에 등온 과정에서 열량을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5Q만큼의 열량을 받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에서 D로 갈 때는 3Q만큼의 열량을 방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이 2Q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게 되면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 5Q냐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열량은 모두 외부의 한 일로 전환이 되겠죠. 따라서 5Q가 모두 외부의 한 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열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A와 B의 온도가 동일하고 C와 D의 온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게 되겠죠. 지금 B랑 C,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갈 때 이 두 과정이 모두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델타 U 플러스 W는 0을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에서 이 델타 U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은 외부에서 받거나 외부의 한 일의 크기도 모두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는 맞겠네요. C에서 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2Q가 아니라 3Q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틀리겠습니다. 106번입니다. 지금 Q1만큼의 열량을 받고 W를 방출하고 W만큼의 일을 하고 Q2만큼의 열량을 방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면 이 첫 번째 면적이 두 번째 면적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즉 외부의 한 일이 절반이 되겠습니다. 근데 열 과정을 잘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모두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게 된 이 과정에서 열량을 흡수를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열량을 흡수한 크기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모두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부피의 비가 1대2이기 때문에 열 효율을 구하게 되면 열 효율의 비도 1대2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1은 A에서랑 B에서랑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받은 열량이고 받은 열량에 지금 그래프가 똑같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똑같기 때문에 Q1은 동일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Q2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W를 구해주려면 Q1분의 Q2가 되는데 지금 이 W가 B에서가 A에서보다 더 크게 되죠. 더 크고 Q1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W가 그러면 Q2가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B에서의 Q2가 A에서보다 더 작게 되는 거죠. 따라서 D는 틀리겠습니다. 열 효율은 아까도 봤듯이 지금 동일한 Q1을 받고 외부의 E를 2배로 했기 때문에 열 효율은 B가 E의 2배가 되겠습니다. (107번입니다) 지금 얘는 압력과 온도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고 지금 열기관을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익숙한 PV 그래프로 전환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먼저 PV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A는 압력이 나 있고 A에서의 부피가 V0니까 이 P0에 V0를 가지는 점을 그리면 되겠죠. 이 점이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B는 온도가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동일한 압력에서. 그러려면 부피가 2배로 증가를 해야겠죠. 따라서 얘는 EV 지점에 EP 지점인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로 갈 때는 온도가 동일한데 지금 압력이 절반으로 낮아졌죠. 그러려면 부피가 마찬가지로 PV는 T이기 때문에 온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압력이 절반으로 줄려면 부피는 2배로 증가를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2V에서 2배로 증가한 얘는 4V의 부피를 가진 지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B에서 C로 갈 때는 온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등원 그래프를 따라서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C에서 A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쭉 올라가도 되겠죠. 각각의 온도는 T0, ET0, ET0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한 일은 이 사각형의 B가 이 전체 사각형이 되겠죠. 이 사각형의 면적은 V0에 EP0를 곱해준 게 되겠습니다. 결국 맞겠네요.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항상 동일한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겠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 Q1만큼,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Q2만큼의 열량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Q3만큼의 열량을 방출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해주게 되려면 흡수한 열량 전체 Q1 플러스 Q2분의 외부의 한 일이 될 텐데 얘는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인 Q3를 빼준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디귿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은 108번입니다. 지금 먼저 1에서 갈 때는 W가 420만큼, 그 다음에 외부의 420만큼의 2를 하고,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죠. 그럼 얘는 등온 과정이 되겠습니다. 1과 3은 각각이 등온 과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는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가 320만큼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3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었다가 기역으로 다시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하면서 이 모든 합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3이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과정에서 1과정은 4이제로만큼의 열량을 흡수를 하고 2과정에서는 3이제로만큼의 열량을 방출하고 그 다음에 3과정에서는 2이제로만큼의 열량을 방출을 또 하겠죠. 외부에서 이를 받아서 2이제로만큼의 열량을 방출을 하고 또 네 번째 과정에서는 3이제로만큼의 열량을 흡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은 3이제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체의 절대 온도가 1에서가 2에서의 2분의 3배냐고 물어봤는데 얘를 구해주게 되려면 지금 1과정과 3과정은 지금 등온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등온 과정인데 지금 이 외부에 방출한 1의 비가 2대 1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건 지금 이 빨간색의 면적과 이 초록색의 면적에 이 초록색을 생각을 해보면 빨간색 더하기 초록색의 면적은 4이제로가 되고 초록색의 면적만 보면 얘는 2이제로가 되는 건 2이제로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 빨간색 면적과 초록색 면적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지금 이 등온 그래프에서 PV는 T라는 그래프에서 지금 부피의 변화량이 지금 2과정과 3과정이 동일하죠. 근데 이제 이 면적의 비가 2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1과정에서의 면적이 3과정에서의 면적의 2배라는 것은 즉 압력의 비가 2배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1과정과 3과정에서 1과정이 3과정의 압력에 항상 2배가 되기 때문에 온도도 1과정에서가 2과정에서 2배가 되겠죠. 따라서 기체의 절대 온도는 2분의 3배가 아니라 2배로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은 전체 흡수한 3이제로 플러스 4이제로에서 외부의 한 일인 2이제로를 나눠주면 되겠죠. 얘는 7분의 2가 나오겠습니다. 이 법칙 일반 유형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잉크가 퍼져나가는 건 먼저 비가역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열역학 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점으로 보이지 않겠죠. 그 다음 110번, 이제 향수의 향기 분자가 공기 중으로 퍼지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 과정은 비가역 과정이고 마찬가지로 열역학 2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열역학 2법칙 엔트로피 증가는 마찬가지로 열이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지 않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번입니다. 잉크가 퍼지는 건 비가역 과정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 않죠. 그 다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잉크가 퍼져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12번입니다. 지금 잉크를 처음 넣고 시간이 지났을 때 T1이 되는 과정이 되겠죠. T1이 T2보다 크겠습니다. 그리고 무질서도는 T1일 때가 T2보다 더 크겠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운동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은 열역학 1법칙이 아니라 2법칙으로, 즉 엔트로피 증가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 다음은 113번입니다. 얘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를 하죠.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은 비가역 과정입니다. 다시 반대로 일어날 수가 없죠. 그 다음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발생한 열량이 3이제로 맞겠습니다. 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 차이가 그렇게 전환이 됐겠죠. 그 다음 열역학 2법칙 엔트로피 증가로 비가역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114번입니다. 물체가 내려와 정지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 얘는 비가역 과정이 역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자 안의 전체 에너지는 당연히 보존이 될 거고요. 내부 에너지도 증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번입니다. 지금 가에서는 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운동을 하고 있고 나에서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공기 중으로 열량을 방출한
다음에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에서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겠습니다. 해설에는 X라고 되어 있는데 O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가역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추가 이렇게 운동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추가 에너지를 잃는 만큼 공기의 온도는 데워지는 것이죠.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은 116번입니다.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은 역시 비가역 과정이 되겠습니다. 공기 내부 에너지는 나가 더 높겠죠.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연력학 1법칙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2법칙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17번입니다. 얘도 향수 분자를 뿌리고 나서 고르게 커지는 순간을 보이는 모습이고, 지금 가에서 나로 갈 때 무질서도가 증가를 하죠. 따라서 기억 맞겠고요. 일단 가에서 나 과정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력학 2법칙 엔트로피 증가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118번입니다. 얘는 지금 기체 분자가 있고 얘가 차지하는 부피가 넓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분자들이 외부에 일을 하고 있는 건 실제로 없습니다. 따라서 연력학 과정을 살펴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지금 외부에 일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열량도 받지 않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0입니다. 따라서 온도는 보존이 되겠죠. 근데 PV는 T에서 온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은 줄어들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압력만 줄어드는, 압력은 줄고 부피는 올라가고 온도는 일정한 과정이 되겠죠. 먼저 이 현상은 비가역 과정입니다. 기체 온도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자연현상은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119번입니다. 가에서 물체는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0.42만큼 감소를 한 게 바로 보이죠. 그리고 가에서 발생한 열은 모두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역학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나에서 차가운 바닷물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더 찬물을 배출하는 상황은 1법칙에 위배되는 상황, 1법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연구기관이 존재할 수 없는 1법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번입니다. 간은 이제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장치고, 얘는 저온에서 열을 흡수한 다음에 더 낮은 열을 방출을 해서 이제 에너지 없이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상의 비행기를 만든 상황이 되겠죠. 먼저 간은 이제 이런 연구장치는 연력학 1법칙에 따라서 존재할 수가 없죠. 따라서 공급하지 않으면 영원히 회전할 수 없습니다. 간은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함을 나타내지 않겠죠. 왜냐면 이것은 이제 연력학 2법칙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비행기 엔진은 연력학 2법칙에 따라, 즉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법칙에 따라 제작이